자, 데일리인트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좀 웃으면서 시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무리까지 뭐 뒷심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은 좀 네. 그대로 버텨줬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제 오버랩이 되니까 오늘도 빠지지 않을까 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근영 부장님 팬분께서 또 댓글로 새로운 별명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새로운 별명이요? 네. 네, 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 분들은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정말 깜짝깜짝 제가 놀랄 정도예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아까 우리 카메라 받기 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막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돼요. 시황의 황제. 시황제. 네, 시황제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너무 웃었어요. 네. 시황제. 예. 왜 이렇게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면 그걸 왜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반응하실 거면? 네. 통상 텐션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텐션이 너무 다르다. 물어보지 말지.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34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출발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를 했고 기관은 현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조 발표 영향으로 반도체 중심 감세 출발이 특징이었고요.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을 2조 4천억 발표하면서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종 강세와 더불어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대형 IT,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등도 괜찮았고 신세생 에너지, OCI 홀딩스나 한화솔루션 이런 쪽도 괜찮았고요. 게임주라든지 5G 통신 장비, 엔터, 스마트폰 부품과 조선, 중소형 철강, 의료기기 등이 강세였습니다. 그 외에도 테마로 봐서는 디지털 화폐, 아이폰 관련주, AI, 로봇, 리튬,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AR과 VR 등 테마 강세 특징.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굉장히 다 빠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꽤 많이 올라왔고 조정받은 섹터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정유라든지 LNG, LPG,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전쟁 딱 터지면 뭐죠? 비료, 농업 뭐 이런 쪽 막 올라가잖아요. 뭐 식자재 이쪽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방산. 네, 그렇죠. 어제와 좀 거꾸로 가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종목들이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좀 거꾸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와 환율 동반 하락세가 보였기 때문에 저점 인식 성격의 현선물 매수가 수입되는데 제가 늘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황을 볼 때는 이 국고채 금리하고 그다음에 환율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와 관련된 방향성이 명확하게 좀 나온다고 확인이 됐을 때 현물 투자 관련해서 조금 뭐 포지션을 가져가도 좀 좋을 것 같다. 단순하게 낙폭 과대만 가지고 그냥 덥석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은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립니다. 11시 기준 외국인 선물 6,300억 규모까지 순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코스피 현물 2,460억 정도 이 시간대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전일 저항으로 작용했던 코스피 2,45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장중에 넘어섰죠. 이 부분은 연중 저점부터 고점까지 상승분의 약 50% 되돌림 수준까지 지지가 일어났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인데요. 중국 쪽이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84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중국이 자제해왔던 인프라나 부동산 활성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국내 증시가 보였고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투자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채 금리 하락 영향에 주식시장에 더욱더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중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금융투자 현물 매수세 자극을 했는데 뭐 프로그램을 자극했겠죠, 결국은. 그래서 다만 2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뭐 내일 또 경계를 하는 모습이겠죠. 외국인들이 13거래일
만에 현물 순매수 전환을 장중에 보였지만 막판에 장 후반 1,000억대 정도 순매도로 코스피 순매도로 또 전환하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코스피는 전일 저항으로 작용했던 2,450선에 딱 맞추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운수장비와 화학 매수했고요. 철강, 금융, 통신은 매도했고 선물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2차전지 외 대부분 매수가 보였고 기관은 코스피 대부분 업종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일부 2차전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영향에 1,330원대로 레벨 다운이 일부 좀 나왔고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강세 속에 예상치를 상회한 3분기 실적 기록을 발표한 삼성전자 삼성하면서 SK 하이닉스도 동반 상세 보였고 동시에 서프라이즈 기록한 LG 에너지솔루션도 장중 8%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2차전지 투자 심리 개선에 삼성 SDI 등도 코스피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업종도 여기에 따라서 상승세 보였고요. 카카오랑 네이버 등의 상대적인 최근에 좀 부진했던 인터넷 대형주도 강세 기록하면서 서비스업도 오늘 상세를 기록했고 반면 보험과 통신업 등 그동안 강세 보였던 배당이라든지 경기 관련주 관련된 성격의 업종들이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3%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와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 지수 급락을 주도했던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2조 4천억. 네. LG 엔솔은 영업이익 7,400억. 실적 뭐 현대차도, LG전자도, LG 엔솔도, 네. 삼성전자도 다 실적 좋은데 코스피 2,400은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덕분에 그래서 바닥 찍었다. 이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해주세요. 아니 더 가야 되는데 억울해서. 네.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31일 컨퍼런스 콜 있기 전까지 또 네. 뭐 시장이 해석은 많이 하겠지만 뭐 휴대폰 잘 나가고 반도체 반등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더 가겠죠 우리 코스피도. 네. 어떻게 요 오늘 상승은 좀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뭐 요즘 시장의 연속성을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 상황이 약간 종교적인 이슈라든지 네. 천연가스나 자원과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 지역에 지금 뭐 지상군이 파견된다는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상군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전쟁과 관련된 소식이 우리가 현지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했다면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휴전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전이 되거나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이라든지 뭐 미국이 어떤 뭐 군사적인 작전을 뭐 같이 뭐 유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쟁이란 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오버랩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며칠 안 갈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벌써 1년 넘게 네, 끌고 그렇죠. 오면서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된 경계감은 아직은 좀 있어 보이고 역시 이 부분을 보는 부분들은 시장이 역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들이 결국 시장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뭐 노이즈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뭐 국채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안정을 찾는지 아니면 다시 튀어오르면서 리스크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바람으로는 이게 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한번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LG화학, 도요타와 2조 8천억 규모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등의 관련주가 또 올라갑니다. 네, 뭐 전일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였고 기술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주요 전기차 업체도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1.5, 리비안이 4.58, 루시드 그룹이 8.15% 급등을 보였는데 특히 UBS는 리비안에 대해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매력적인 진입점에 이르렀다 평가했고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UBS는 올해 리비안의 생산 가이던스가 52,000대를 넘어서서 54,500대에 도달할 것이다 전망했고요. 매출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LG화학이 토요타 모터 엔지니어링 앤 매니팩처링 노스코리아
뭐 INC 이쪽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토요타 노스 쪽에 아메리카. 예, 그렇죠. 노스 아메리카죠. 노스 코리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2조 8,600억 정도, 네. 뭐 최근 매출액 대비 5.5% 규모의 공급 계약, 그러니까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공시했죠. 그래서 도요타 전기차 LG화학의 양극재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고요.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상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양극재를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인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발표된 LG 엔솔의 배터리가 미국 도요타 EV로 들어가는 게 이외에 LG화학 양극재가 도요타 자체 생산 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미국 도요타 EV에 들어가는 그런 공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2개 정도의 BLG 엔솔 향 공급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고요. 계약 기간과 별개로 실제 공급은 25년부터 30년 사이에 이루어질 전망인데, 결국 실질적인 공급은 5개년 정도에 걸쳐서 아마 실행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LG화학의 양극재 추정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5년간 약 7만 톤의 양극재가 도요타 단독 배터리 공장에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고, 1기가와트 시당 1,500톤 양극재 소유 가정한다면 5년간 약 47기가와트시, 뭐 약 50기가와트시 가까이 주는 겁니다. 배터리가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구체 또한 국내에서 제조해서 IRA 크레딧 또한 부합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미 공장이 6만 톤까지 증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미 공장의 약 23% 물량이 도요타형으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도 뭐 올해 관련된 20만 톤 기준 6%에 해당하면서 전체 생산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조금 작은 수도 있겠지만, 이번 첫 외판 계약이 향후 추가적인 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평가도 했고요. 삼성증권은 양극재 매출이 현재 90% 이상 LG 에너솔루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고객 다각화를 위한 non-captive 고객 확보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서 결국은 이번 수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판매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도요타 수주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고, 패나소닉 등 추가 고객 확보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중장기적으로서는 외부 고객사가 미국의 GM, 미국 테네시주 쪽, 그리고 미국의 패나소닉, 그 소형 IT에서 EV나 ESS 쪽으로 들어가는 쪽,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등 쪽으로도 순차적으로 아마 LG화학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LG 에너솔루션의 이번에 IRA AMPC 분석이 상당히 좀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당연히 그 자체로도 좋긴 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안 팔린다며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그 IRA AMPC 분석을 해보면 잘 안 팔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AMPC가 시사하는 미국 공장 판매량은 이번에 3분기에 4.6기가와트시로 전분기 대비 101% 증가했는데, 시장에서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3.1기가와트시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미시간 1기가와트시를 제외한 얼티엄 셀즈 넘버원 램프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 삼성증권 평가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AMPC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IRA 관련된 AMPC 규모를 삼성증권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그 HMG,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 모터스 관련된 조인트 벤처 35기가와트시와 도요타항 전용 라인 투자 결정 20기가와트시를 반영하면, 동사의 미국 배터리 생산 능력은 2026년 293기가와트시를 달성하게 되는데, 네. 이에 따라 26년도에 IRA AMPC 수치 규모는 약 24% 정도 상향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조 1천억 정도가 AMPC 수치 규모로 추정이 됐었는데 11조 3천억으로 AMPC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23년에서 32년까지 누적 IRA AMPC 규모도 약 22% 상향 조정되면서 약 66조 3천억에서 80조 9천억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단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걸로 오히려 더 상당히 좋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미국 행정부 교체, 그러니까 내년에 뭐 대선에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정책 변화에 따른 지원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일부 상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은 했지만, 아무튼 그런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IRA AMPC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상향 조정되니까 LG 에너솔루션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LG 에너솔루션이 장중에 급등세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PC가 세액 공제네요.
그렇죠. 아. 그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주는 그러니까 거? 이제 혜택 원가율 받는 거? 개선이 상당히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약간의 일부 부정적인 이슈도 있다는 것도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점도 말씀드렸고 약간 부정적인 이슈도 있는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 되는 이야기인데 어제 시간상 못 드렸던 건데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가 9월 달에 중국 생산 차량 판매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이게 이제 약 10.9%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11% 가까이 판매량이 일단 좀 감소했다는 것이 일단 나왔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3분기에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다. 뭔가 공정 전환 때문에 이미 그 이야기는 줄어들 거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좀 예정됐던 이야기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대중적인 모델 3와 모델 Y의 차량의 판매량이 약 12%나 또 줄어들어서 조금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자, 이게 뭐냐면은 노무라 증권 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시아 쪽의 EV 배터리 관련해서 다소 좀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의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코리아 쪽에 cautious of high valuation 이게 나오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걱정이 더 많다. 네, 높은 밸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차이나 쪽도 역시 오버 캐패시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캐파가 좀 더 초과됐다는 거죠. 배터리가 조금 남아 돈다는 이야기죠. LFP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내 양극재뿐만 아니라 중국의 LFP 등을 포함한 중국의 배터리 캐펙스 관련해서도 약간 오버 캐패시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아시아 쪽의 EV 관련된 종목들에 관련해서 옵티미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쪽보다는 다소 조금은 좀 우려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도 일부 IB 쪽에서는 이제 리포트를 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양면을 조금 보면서 좀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그저께 관련된 이슈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세요. 공매도 비중입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나 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2차 전지 확 빠져버렸잖아요. 네.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뭐죠? 공매도 비중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시황맨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좀 따온 그 그림인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매도 부담이 좀 남아있다.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비중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25일 이후에 평균 공매도 비중이 25%를 넘겨섰고요. 26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무려 38%까지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급증했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공매도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10월 6일에 보면 16% 정도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이게 코스닥 지수를 누르고 빠지게 되니까 더욱더 이제 이 공매도나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원인이 오히려 좀 2차 전지를 굉장히 좀 짓눌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저희가 체크를 해가면서 공매도 비중이 너무 급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또 쇼크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다소 좀 이례적인 리포트를 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하나증권이 리튬 가격 $8 이슈가 이야기되면서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또는 뭐 보수적으로 봤던 아주 대표적인 증권사 네. 중에 하나인데 어제 리포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을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지금 과매도 국면이라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위클리 자료이긴 하지만 코멘트가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차원에서 과매도 국면으로 다소 좀 스탠스가 좀 바뀐 것인가라고 느낄 정도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뭐가 이야기되고 있냐면 미국의 인건비 상승 리스크가 과도하게 해석돼서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UAW 관련된 부분에서 임금 협상의 핵심 쟁점인데요. 이게 정규직 8년차 이상의 임금 수준이 시간당 $32를 향후 4년간 36% 인상하면서 이게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배터리 조인트 벤처에도 적용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스크는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서 해석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그 초임 그러니까 이제
UAW 표준협약 적용 대상인 초임 직원 역시 처음에는 시간당 18달러에서 시작해서 네. 8년이 지나야 32달러까지 상승하는 구조이고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8월 협상으로 25% 인상에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임 직원들이 시간당 임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이미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조인트 공장의 UAW 표준 협상 대상 포함 자체가 배터리 기업들이 향후 막대한 임금비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로 해석해서 주가가 빠진 것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리스크를 최대치로 인식해서 시간당 32달러를 배터리 공장 전체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가이던스를 준다 하더라도 한국 등 타 지역 배터리 공장 대비 임금비가 2배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 투자할 때 임금비 상승에 따른 전체 제조 원가 상승 부담은 약 10% 정도 수준인데 감가상각비 부담 증가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분을 5% 고려한다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고정비 부담 상승분은 전체 제조 원가 약 15%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AMPC 수혜를 킬로와트 시당 45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35% 비중이 배터리 팩당 가격에 대해서 AMPC로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메이크업이 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을 리스크로 해석해서 주가가 빠진 것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하나증권에서는 셀 메이커를 포함한 부분들이 결국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빠지면서 다소 조금은 단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이슈 때문에 주가들이 빠진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은 북미시장 성장성, 정책 리스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판단해서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한다라고 어제 검토가 나왔죠. 그래서 최선호주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을 유지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인데 고전에 네. 요거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투자 전략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커뮤니티에서 많이 뭐 거론되는 여기 리포트 쓰시는 2차 전지 리포트 쓰시는 분들 뭐 이름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 쓰시는 분들이랑 투자 전략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랑 그분들이랑 톤을 맞춰요? 하우스에서? 아니면 각자 그냥 쓰고 별로 상관없어요? 원래는 하우스에서 나올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센터장이나 이런 결제를 득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쪽에 결제를 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포트가 발간이 되기 때문에 센터장이 모르는 리포트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나 톤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맞춰주는 게 사실은 좀 하우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인 센터장의 흐름은 이거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섹터 애널리스트가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게 본다 이렇게 내면 그걸 낼 수 있을까요? 그 분위기상 못 냅니까? 체감상으로 예전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튀는 의견들이나 튀는 가격 목표가 혹은 뭐 튀는 분석들이 좀 잦아진 느낌은 이거는 저 뇌피셜입니다. 뇌피셜로 그냥 느낌적으로 좀 잦아진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냥 그 흐름대로 하우스뷰가 곧 내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좀 독립적인 기능도 더 강화된 듯한 뇌피셜이었습니다. 왜냐면 언론사에서는 사실 네. 쫄자 뭐 기자가 사실은 자기 기자 쓴다 그랬는데 국장이 그거 함부로 터치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뭐 코멘트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사실 네. 터치 웬만하면 못하는 분위기니까 이게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톤이 다른 리포트가 한 하우스에서 나오면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몰라서. 이제 투자 전략 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호 섹터를 반도체나 뭐 이런 걸 보고 약간 뭐 롱숏 전략도 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숏에다가 2차 전지를 집어넣는데 섹터 애널이 2차 전지 과매도라면서 매수 추천을 적극 해버리면 이건 뭐 그 하우스 전체 증권사 신뢰도 그렇죠. 애널리스트 쪽에 어떤 그런 리서치 쪽에 어떤 부분들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상 톤은 그래도 맞추는데 이런 긍정적인 또 리포트가 나왔다. 네, 근데 이렇게. 여튼 최근에 뭐 고점 대비 2차 전지가 꽤 많이 빠진 상태였고 뭐 하나증권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던 증권사였는데 네. 현재 구간은 과매도 국면이라고 톤을 약간 바꾸는 코멘트를 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죠. 뭐 오늘 또 올라오고 이번 주에 좀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때 또 다음 주 돼가지고 갑자기 또 좀 제법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왔으니 지금 좀 조심하자 이렇게 또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네. 주간으로 위클리로 또 나오는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그거
그건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조금은 어떤 뭐랄까 입장의 변화가 네. 어떤 센티의 변화가 조금 있는 듯한 리포트가 어제 나왔다는 거는 하나증권에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인데요. 탄산리튬 가격? 예, 예. 이게 11일 기준 오늘 기준입니다. 톤당 17만 8,500위안 정도까지 기록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면은 다음 그 판가가 계속 빠진다 봐야 네.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횡보하고 있어요. 이 가격에서. 더 안 빠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하방 지지가 되고 만약에 상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센티적으로 2차전지 주가는 조금 상방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상해 증권보란 쪽에서 중국 쪽에서 지금 그 오늘 코멘트가 나왔는데 장중 코멘트가 나왔는데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연중 신저가 17만 8,500위안 톤당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월 고점 대비 40%나 빠진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장시성 등 지역 다수 업체들이 감산과 판매 제한 등을 돌입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지금 톤당 18만 5천 위안 이하로는 면담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중국에서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탄산리튬 가격에 대한 하방 지지를 하기 위한 업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방 지지가 된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의 센티는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양극재의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다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업 일수가 작기 때문에 수출 중량은 비교 불가하지만 뭐 당연히 단가는 빠지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계속 빠졌으니까요. 단가는 한 3개월 정도 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서 뭐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조금 보수적인 수출 단가가 나왔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뉴스가 섞여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괜찮았는데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네,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아이 홀딩스 등등을 포함한 또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EU 이사가 그 이사회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법을 최종 채택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2.5% 이상으로 잡으면서 기존 목표 32%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법제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보 개최 후에 20일 내에 발효를 하고 EU의 모든 회원국들은 상향된 재생에너지 비중을 18개월 안에 입법화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입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왔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또 프랑스 쪽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원전 대국인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나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면 프랑스 쪽에서 어떻게 확대를 하냐 부분인데요. 현재 21%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35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인데 태양광은 22년 16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54에서 60기가와트로 그리고 2035년은 75에서 100기가와트로 이제 굉장히 상향 조정을 하는 거고요. 육상풍력은 22년 21기가와트에서 2030년 33에서 35기가와트 그리고 35년도에는 40에서 45기가와트 해상풍력은 22년도에 0.5기가와트에서 2030년은 3.6기가와트 그리고 2035년 18기가와트 이렇게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EU의 재생에너지 디렉티브가 32%에서 42.5% 확대된 것에 대한 정책 결정을 프랑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수소 관련된 허브 선정이 임박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인데 이게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 관련 이야기에서. 네. 그래서 인프라 보양안에 포함된 70억 달러의 수소 허브 선정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 지역에 6개에서 10개 허브 건설해서 2030년까지 1천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생산 원가를 킬로그램당 1달러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교통, 발전, 상업, 산업용 수소 허브를 선정하고 재생에너지 물론 전통 에너지원도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된 설치를 하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IRA의 생산 보조금 수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신재생 관련 쪽은 상당히 좀 오늘 좋았다는 거고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차 등등의 이슈가 오늘 좀 지수 관련해서 연동을 해서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2분, 1,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짧게만. 네, 다음은 이제 IT 쪽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 추이입니다. 이거는 뭐 아침부터 얘기 그렇게 나왔으니까. 빨리 하시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핵심만 네네. 짧게. 네. 네. 삼성전자 실적 추이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아래쪽에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영업이익 단위니까 참고를 네.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번에 모바일 겸 MX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전, 전장의 실적을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은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정도부터는 디램이 올해 흑자전에 예상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HBM 차세대 제품의 HBM4를 25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예, 구체적인 부문별 잠정 실적 공개가 안 됐지만 MX 네트워크 부분 사업부가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수준으로 전분기 3조 400억을 큰 폭으로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그 가운데 갤럭시 G 플립 5와 폴드 5가 특히 효자 노릇을 했다 판단되면서 결국 IT 부품주가 오늘 상당히 좋았다는 것도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반도체 10월 수출액입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치 기준인데, 자, 이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시되는 게 YY 증감률이고요. 파란, 그 약간 그 노란색, 주황색인가 이게 보이는 것이 이제 엑스포트 수출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 수출액 추이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 회색 막대 그래프는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중간에 약간 옅은 주황색은 10일부터 20일까지 네. 짙은 오렌지 색깔은 20일부터 30일까지의 흐름을 전체 나타내는 거고 네. 전체 막대 그래프는 월간 지표인데 대부분 보면 지난달까지도 보면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수출 지표가 상당히 우상향 그림이 부족하지만 계속 우상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고요. 네. 1일부터 10일까지의 회색 그림만 보면 지난달 대비해서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별다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디램을 일평균 수출로 나눈 겁니다. 그 YY 수출 금액 보면 이렇게 보면 영업일수로 나눈 거거든요. 1일부터 10일까지 영업일. 네네. 그러면 일간단을 보면 확실히 증가세가 보여요. 그렇네요. 네, 보이죠. 그리고 약간의 마이너스 국면이 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YY 증감률이 빨간색 실선이 마이너스 국면이긴 한데 그게 확실히 줄어들고 있죠. 그 일평균 수출도 일단 올라옵니다. 그죠? 이게 디램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낸드 일평균 수준인데 이것도 보면 낸드는 빨간색이 플러스권으로 되어버립니다. 마이너스권에서 그죠? 그 올라오는 부분도 확실히 보이고 일평균 수출 금액 자체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자료 보면은 회색 부분이 지난달보다 조금 처지는 부분이 조금 맞아요. 보이는데 일평균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상향 그림이 보이고 있고 디램은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부분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국제 그림 하락 영향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업황과 연과 관련된 뭐 PCB나 이런 쪽 그리고 IT 부품주들도 오늘 꽤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간은 좀 늘려야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선호되진 않습니다. 시황제한테 자꾸 시간을 재촉하는 거는 네. 제가 아니, 좀 매우 미안하죠, 네, 저희가. 매우 네.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네. 못하는 자료는 신의 자료실에서 신의 자료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딱 육성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한번 또 다음 개편을 향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료 뒤에 그래프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신의 자료실에서 우리 데일리인트 박근영 부장님의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서 쭉 훑어보시면 시장 중심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